수면장애 오고 점점 갉아먹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엔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신 있는 정확한 상황도 없는데 덜컥 큰 돈으로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번 1대1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자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온갖 상상과 확대 해석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거든요. 제가 말했지만 선물 시장 자체가 되게 파괴적인 시장이에요. 잘하면은 말 그대로 선물 같은 시장이지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파괴적인 시장이에요. 파괴를 한다는 거는 내 경제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내 영혼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내 마음, 멘탈 다 파괴시킬 수 있어요.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순수한 기본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매매, 절제. 왜냐면 이 두 개가 욕심과 욕망, 도파민 이런 것들을 다 방어해줘요. 되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것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데 벌 생각만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럴 생각은 안 하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모순이고, 벌 생각을 하지만 자신 있게 베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어떤 상황은 스스로 갖고 있지 않고, 갖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보세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신 있게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하는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꿈님이 따라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미 심리적으로 쫄려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멘탈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결정적으로 꿈님의 눈에서는 그게 좋아 보인다라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신 있는 베팅 못 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는 충분히 아시죠? 네네. 여기서 투자에 대한 기본 이야기는 다 나온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자신 있게 매매해서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채워갈까 해봐야 돼요. 근데 해볼 때 그냥 막 해보면 안 되죠. 중구난방으로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거를 이행해서 정성스러운 통계가 나와줘야 됩니다. 몇 가지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매매 잘하고 싶으면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좀 나아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매매라는 거를 테스트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1번 매매를 가정을 한 게 진짜로 들어맞는지 안 들어맞는지 해보면서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 검증의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됐다, 나는 1번 매매가 여기서 검증된 확률로 나는 자신이 있어, 이거는 이럴 때 내가 힘들거나 이렇게 할 때 나한테 무기가 되어줄 거야, 여기까지 완성되려면 이 검증의 단계가 끝나야 되잖아. 근데 이 검증의 단계를 거칠 때 방금 꿈님이 말했어요. 수익이 나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거 클 때 얘기죠. 검증의 단계에서 이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 검증 안 끝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은 이 검증하는데 돈 쓰겠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 수도 있다. 왜냐? 내 가정이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 없잖아요. 물론 제가 알려준 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말도 안 되는 거, 얼토당토 않는 거는 피해 가겠죠. 그런 시행착오는 줄일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요 스타일이 꿈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검증하기 전까지 몰라요. 저한테는 맞았지만 꿈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투자에선 정말 흔합니다, 그거.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도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투자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살아온 환경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 다르고, 흔히 MBTI 얘기하고 문과, 이과 이런 출신 이야기하고 그런 것 자체가 사고하는 회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순 없어요. 투자 때문에 그걸 뒤집어 엎는다? 쉽지 않습니다. 성향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도면 그냥 성향 인정하고 그 안에서 투자 잘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게 더 되는 방향이. 그러니까 쫓아한다가 아니라 내가 찾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을 내 성향에 맞춰서. 어떤 성향이든 그 성향에 유리한 방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없지 않아요. 저도 제 성향에서 제가 잘하는 거를 찾은 거고, 저도 잘하는 방식이 있고 저도 못하는 방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못하는 방식도 약점으로 되지 않으려고 할 줄은 압니다. 근데 똑같이 했었을 때 제가 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과 제가 못하는 방식으로 했었을 때 결과 차이가 클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거. 근데 이런 걸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검증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 검증 단계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돈을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 통계를 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금액으로 해야 돼요. 괜찮아진 큰 상황에서 테스트하는 거를 만약에 그냥 한화로 말해볼게요. 매매 한 번에 10만원씩 했다. 그 정도로 작게 하고, 검증이 끝난 종목은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매매할 때 100만원씩 해도 됩니다. 이건 검증 끝났으니까. 근데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못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지만 끝까지 롱런하거나 아니면 결국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요 검증의 과정에서 조바심을 냅니다. 보통 10만원으로 검증하고 하는데 깨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마 안 깨지죠.
10만원으로 검증해봤자 얼마나 깨지겠어요. 많이 깨져야 만원이지. 그게 쌓이죠. 5만원 정도 깨지고 나면은 생각 들죠. 아 이거 계속 깨지기만 하는데 나 수익도 내고 싶은데. 그래서 한번 이거를 확 올려요. 원래 10만원씩 했었는데 갑자기 한 200만원으로 해봅니다. 근데 운 좋게 여기서 뒷발 걸려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한 20만원 수익이 났다라고 쳐보. 나 5만원 잃었었는데 그래 역시 나는 크게 해야 먹네. 그러면서 여기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검증된 매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엔 한두 번 맞은 게 이제 독약이 돼서 이 상태로 했는데 안 되죠. 여기서도 단계는 똑같습니다. 한두 번 우연 빼고 나면은 10만원에서 거쳤던 단계랑 똑같을 거예요. 계속 갉아먹을 거예요. 조금. 근데 규모가 커졌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복구했었던 그게 뇌리 속에 박혀 있죠. 그러면 여기선 100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000이 되면은 논리대로라고 하게 되면 20만원으로 할 때보다 1000만원이 되면은 벌써 100배가 커진 건데 금액 커지게 되면 잘 돼야 되는데 이때는 잘 되냐? 아닐걸요. 이때는 더 안 될걸요. 이제부터는 2천만원을 내가 다루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매매 한 번도 떨림이 시작됩니다. 내가 다뤄보지 않았으니까. 그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공포가 머릿속을 지배하니까 손이 안 움직여요. 머리가 아무리 알아도 배운 거대로 해봐야지 해도 손이 안 움직이는 단계가 옵니다. 그냥 전형적인 악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단계로 거치면 안 된다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다시 보게 되면은 나의 매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 질문에 답을 못했었던 거. 단 한 개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겠어가 완성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꿈님은 이것부터 찾아야 된다. 스캘핑이 될 수도 있고 상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물림목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돌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할 거예요. 뭐가 되든 상관은 없지만 이거 했다 저거 했다를 한다는 거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무분별한 통계나 무분별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 가지를 하면은 꿈님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번을 만드는 게 아니라 1, 2, 3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거구나. 자, 하나만 테스트하는 것보다 3개를 동시에 테스트하면 어떨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성향이에요. 근데 3개를 동시에 테스트한다는 거는 이 3개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면서 각각의 상황을 따로 분류해서 통계를 내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개를 하는 거겠죠.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 나는 어떤 거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 3개를 한다는 건 쓰리잡 뛰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가 됐든 간에 검증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필요한 얘기가 됐나요? 네네. 네. 제가 처음에 그 메인 계좌 해서 멘탈 무너져가지고 매매를 거의 못했었잖아요. 서브 계정 만들었을 때도 처음에 이틀 동안에 아예 매매를 못했었거든요. 비중 조금씩 1대1만 맞춰놓고 거기에서 이제 비중을 아예 못 넘어가는 거예요. 1대1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이틀 지나고 이거 파동 교육 해주셔가지고 그 파동 교육 듣고 나서 조금씩 매매하면서 자신감을 찾았던 거여가지고 말씀해주신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심각하게 경험을 한 거죠. 이게 돈이 커져서 더 힘든 거고 돈이 작다고 해서 지금 기본기 훈련 같은 경우에 제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느꼈는데 서브 계정이어서 돈이 작아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매매를 또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그쵸. 1대1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파동 교육을 듣고 난 이후에 조금씩 좋아지면서 지금 매매를 이렇게 한 게 일주일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잘하는 매매를 찾고 싶은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 너무 막연한 게 주식을 계속 몇 년 그래도 했는데 라는 게 있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생초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네. 완전 생초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훈련하면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런 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해줄 건데 그 전에 완전 생초보면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저랑. 하면 안 돼요. 순수한 경험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생초보는 아니다. 이것저것 시행착오는 많이 해봤다. 여기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그 전에 주식은 좀 해봤었는데 근데 그 주식을 좀 한 거에 절반은 돈으로 막은 거다. 이거를 먼저 인정은 하시고요. 매매 자체로 컨트롤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요거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면서 제가 찾아보고 그래도 오늘 교육이니까 뭐 하나라도 꿈님만의 기준점 잡는데 도움될 만한 거 기여를 하고서 교육을 끝내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겠다. 찾아주겠다. 이 얘기고요. 이 편 기준 잡아줬을 때 이걸 보고 나니까 조금 더 파동 보는 게 편해지긴 했나요? 편해졌다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아예 이거 이틀 동안 손을 못 댔을 때는 얘가 어디로 튈지 나는 전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0.8대 1 만들어서 상승하면 어떡해?
1대 뭐 0.8 됐는데 하락하면 어떡해? 이 걱정 때문에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파동 교육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었잖아요. 이해가 이제 점점 좋아지니까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가능하고 크게 위험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롱으로 매수 매도하는 거는 우리가 상추하듯이 그게 그쵸. 리밸런싱 하듯이 똑같으니 그렇게 하고 저는 처음 시작한 거니까 형단이 좋았잖아요. 숏 쪽으로 붙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숏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일단 거기서도 기준을 잡아줄게요. 롱과 숏 둘 다 잡기에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롱만 확실하게 잡자. 이게 첫 번째 네네네. 목표로 하죠. 숏은 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